안녕하세요, 피노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내놓은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 XR 제품의 사용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XR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점들이 신기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배터리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그리고 45W 충전기와 C타입 케이블, 눈과 렌즈 사이 간격을 멀게 만들어주는 이마 쿠션 간격 조절기, 본체의 밑부분에 붙이는 외부광 차단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본체를 보면 전면부에 4개의 카메라와 하단부에 2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상단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2개의 통풍구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4K의 OLED 렌즈가 2개 있는데요. 그 안에는 눈동자를 추적할 수 있는 4개의 시선 추적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귀가 있는 부분에는 스피커가 2개 달려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후면부에는 쿠션과 머리에 맞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밴드 다이얼이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용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 형태고요. 배터리가 외부로 빠지면서 무게는 545g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착용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는 정도였고요. 구동 시간은 일반 사용 시 최대 2시간, 동영상 사용 시에는 최대 2.5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 놓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 시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착용을 하면 내 눈 사이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내부 디스플레이를 정렬하게 되는데요. 안쪽에서 디스플레이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용하다가 시선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설정에서 다시 디스플레이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경을 쓰고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고요. 다만 안경 렌즈와 디스플레이 렌즈 부분이 맞닿아서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요. XR을 주문하실 때 시력을 보정해주는 갤럭시 SR 전용 처방 렌즈를 함께 구매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XR은 하나의 독립적인 안드로이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일반 앱들도 모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던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XR 기기인 만큼 사용법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맞닿아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손을 이동하면 포인터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항상 손을 들어서 이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거나 팔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선으로 포인팅을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을 돌리면 그 자리가 선택이 되는 게 보이고요. 눈으로 선택을 하고 아래에서는 손으로 짚는 동작을 하게 되면 편하게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선 포인팅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편했거든요. 다만 주변부에서는 인식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손을 다시 올려서 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XR은 외부 화면을 그대로 보이게 해주는 패스스루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패스스루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글자를 읽거나 조작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XR을 움직이면 화면에 잔상이 남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으면 다소 어지러워질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패스스루 기능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빠른 설정에 가서 가상 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건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홈 화면 런처를 볼 수 있고요.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되는데요. 카메라는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셔터를 조작하는 손이 찍히지 않도록 최대한 손을 아래로 내려서 셔터를 누르는 것이 좋겠고요. 결과물은 2D로 감상할 수도 있지만 XR 기기답게 3D로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화면상으로는 2D로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3D로 촬영된 결과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스스루 기능이나 웹서핑 같은 환경에서 서클 투 서치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손가락 동작으로 검색하고 싶은 피사체 주변에 원을 그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가락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확한 위치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갤럭시 XR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지도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보던 화면이죠. 근데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이머시브 뷰라는 메뉴가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면 해당 지역의 항공뷰를 볼 수 있습니다. 양손을 이용해서 장소를 이동하거나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양손으로 지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축소하다 보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나간 김에 우주도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상단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제미나이를 불러온 다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롯데타워로 가죠. 그럼 장소로 한 번에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건물들이 3D로 뜨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원하는 장소를 찾다 보면 이렇게 주요 지점에 표시가 뜨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스트리트 뷰 메뉴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XR의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꽤 실감나게 거리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 이동으로 원하는 길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시야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상단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제미나이를 불러온 다음 보이는 장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몇 층까지 있고 높이는 얼마나 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롯데월드 타워, 라트월드 타워입니다. 이 건물은 층수 지상 123층, 지하 6층까지 있습니다. 높이 555m입니다. 구글 지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로 가죠. 여긴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3D로 보이게 되는데요. 아주 정교하거나 선명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훨씬 더 실감나죠. 여기도 역시 스트리트 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트리트 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요 상점은 내부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구글 맵에서 무작위 순간 이동을 눌러보면 랜덤으로 장소가 이동되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곳이지만 지도를 상세하게 볼 수 있거나 예쁘고 의미 있는 지역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여기가 어디인지, 이 건물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요. 랜덤으로 세계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쓰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던 평면 지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신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구글 포토에 있었는데요. 구글 포토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사진은 3D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업이 되어 있는 일반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요. 여기 몰입형으로 보기를 눌러주면 사진이 크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큐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한 5초 정도 변환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2D 사진이 3D 사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티가 안 나겠지만 원래 3D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3D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요. 가족 사진이나 여행지 사진을 3D로 바꿔주는 기능은 감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능이었습니다. XR로 또 해볼 수 있는 게 영상 시청이겠죠. 기존의 VR 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VR 전용 영상들이 따로 탭으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3D로 된 180도 또는 360도 영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삼성 TV 같은 앱들도 전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OTT를 시청하는 게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본 창을 띄워서 보면 2m 정도 거리에서 65인치 TV를 보는 정도의 느낌이 들었고요. 화질도 픽셀이 보이는 현상 없이 고해상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헤드 트래킹 기능도 작동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 화면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90% 정도 실제 TV를 본다고 느껴졌습니다. 영상 창을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화면 창을 좀 더 뒤로 보낸 다음에 화면을 키우게 되면 한 120인치 정도의 IMAX 화면을 보는 기분으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창을 뒤로 보내서 좀 더 큰 화면으로 감상하는 게 눈이 좀 더 편했고요. 진짜 집처럼 TV 화면을 옆쪽에 치워놓고 웹서핑 같은 다른 작업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진짜 집에 있는 것 같이 좀 재밌더라고요. 갤럭시 XR로 갤럭시 폰의 전화나 문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설정을 해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전화나 문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XR과 갤럭시 북을 연결해서 XR 화면에서 윈도우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설정에서 갤럭시 북의 연결 시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실제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데모 기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꼭 써보고 싶은 기능이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한참 사용하다 보면 띄워놓은 창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워지는데요. 홈 화면에서 정렬 버튼을 누르거나 제미나이를 불러서 창을 보기 좋게 정렬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XR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홍채나 핀번호, 비밀번호로 잠가놓는 기능도 있습니다. 홍채 인식이 오랜만에 좀 반가워서 홍채 등록을 해놨고요. 벗었다 다시 쓸 때 홍채 인식으로 기기 잠금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이 XR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마우스와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냥 PC처럼 사용하는 것도 정말 편리했거든요. 웹서핑처럼 계속 스크롤을 하고 또 클릭하고 키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편했으니까요.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R이나 이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사용자에 따라서 멀미가 생기거나 눈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구매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구매 전에 꼭 XR 기기를 미리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에서 새롭게 선보인 XR 기기를 써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기기의 가격이 269만 원이거든요. 유저에 따라서는 저렴할 수도 또 비쌀 수도 있는 가격이니까요.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오늘 영상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